안녕하세요, 오태경입니다. 제 옷을 보고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정말 찬바람이 부는 이제 계절인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하면은 또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11월 20일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사람들은 축구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말에 실망했다. 사실은 축구는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이다. 전설적인 감독인 빌 샹클리가 했던 말인데요. 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열정과 몰입, 그리고 그 축구가 사람들에게 가지는 그런 중요성을 한마디로 짚어준 그런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샹클리가 얘기했듯이 그 월드컵에서의 축구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대항전이고 또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 월드컵 때문에 남미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적도 있고 나라 간의 어떤 감정 이라든지 자존심 대립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총성 없는 전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나라와 뭐 선수들만 이 월드컵에서 싸우느냐? 그건 아니죠. 선수들의 몸에 걸친 그 유니폼과 스포츠 기어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선수들과 나라 못지않게 이 필드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의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두 개의 브랜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이키가 13개국, 아디다스는 7개국, 그 외에는 푸마, 카파, 험멜, 르꼬크 이런 브랜드들이 각국의 나라의 유니폼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마케팅 전쟁을 펼치고 있는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나이키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나이키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에어조단으로 대표되는 농구와 그리고 이제 미식 축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북미 지역 쪽에 편중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축구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근데 회사가 자기의 이제 주요 타겟이 아니더라도 정말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디다스가 선점하고 있는 이 시장을 좀 야금야금 치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디다스의 경우는 뭐 90년대부터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이고 또 축구 강국 중에 하나인 독일의 회사이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축구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거의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이키가 이렇게 쉽게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영리한 전술을 썼는데요. 바로 선수 개개인을 후원해서 이 선수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브랜드를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MVC 마케팅 방식을 채택했고요. 반면 뭐 아디다스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드컵의 공식 후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대 스폰서, 유니폼 스폰서를 맡음으로써 큰 규모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나이키 본사가 있는 오레건주에 있는 메이저리그 사커 팀도 아디다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이렇게 상반된 마케팅 타겟과 방식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공과 축구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은 대회 공인구로 쓰기 때문에 그 공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아디다스의 로고일 거고요.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키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소위 네임드 선수들이 어떤 축구화를 신고 있는지 정말 대표적인 선수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프랑스 에이스인 킬리안 음바페는 나이키를 신고 있고요. 또 요즘 막 괴물이라 일컫고 있고 이제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거의 뭐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공격수인 엘링 홀란드의 경우는 나이키입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경우에도 나이키고요. 맨시티에서 엘링 홀란드와 함께 이제 투톱을 이루고 있는 영국의 신성인 필 포든의 경우도 나이키. 야, 여기까지 보면 거의 뭐 나이키의 압도적인 승리 같지만 또 리버풀의 에이스이자 또 내 대단한 선수인 모하메드 살라는 또 아디다스를 신고 있네요. 손흥민의 영혼의 단짝 해리케인의 경우도 나이키를 신고 있고 뭐 두산 블라우비치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도 나이키를 신고 있습니다. 또 뭐 맨시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드필더인 케빈 더 브라위너는 나이키를 신고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나이키가 어떤 개별 선수들에게 이제 집중한 전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축구의 경우에는 나이키의 압도적인 우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의 국가별 유니폼에 있어서는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앞서고 있지만 사실 아디다스는 이제 축구에 후원해왔던 그 역사가 깊기 때문에 역대 우승국들의 유니폼을 보면은 사실 아디다스의 비중이 좀 더 크기는 해요. 이제 뭐 옛날에는 사실 그 브랜드들의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잘 그런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디다스가 참가국의 유니폼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 사실 뭐 70년대까지는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국가의 어떤 유니폼에 공식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1982년부터 아디다스의 개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먼저 1986년 월드컵의 우승팀인 아르헨티나는 이제 르꼬크를 입었지만 90년 월드컵 이제 서독이 우승을 하고 당시 유니폼은 아디다스였습니다. 1994년 월드컵 우승팀 브라질은 엄브로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합니다. 98년 월드컵은 프랑스가 우승을 했는데 이때 프랑스 대표팀은 아디다스를 입었고요. 다음으로 우리의 큰 축제였던 2002년 한국 월드컵 때는 브라질 우승했고 당시엔 나이키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 우승했을 때는 푸마를 입었고요. 2010년 월드컵은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다시 아디다스의 유니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4년 월드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우승하고 독일 팀의 우승에 또 독일 회사인 아디다스의 브랜드가 조화를 이뤄서 엄청난 후광을 일으켰고요. 직전 월드컵 2018년 월드컵은 프랑스의 우승인데 프랑스도 역시 자국의 유니폼인 르꼬크를 입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는 과연 어떤 팀이 어떤 브랜드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차지할지 그 효과가 정말 각 브랜드의 아마 올해 한 해 농사 또 이후에 몇 년의 농사를 책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월드컵의 스포츠 기어들과 또 우승팀 유니폼 또 그리고 월드컵에서의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나이키가 월드컵 참가한 국가의 유니폼에 있어서 이제 살짝 우세를 점하고 있고 또한 큰 규모에서의 그 마케팅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깨기 위해서 MBC 마케팅 전략을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 선수들의 축구화에서의 나이키의 우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일시적인 우세는 한순간에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각 브랜드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또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서 그 브랜드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 얼마 안 있으면 열리는 이제 월드컵이기 때문에 또 이제 월드컵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스포츠 기어라는 유니폼 이런 것에 대한 간단한 그 유래와 각 브랜드들의 각 축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 다양한 요소들의 헬티지적 요소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